자, 오늘은 한 나라를 구한 전략, 기술, 그리고 그 불굴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 바로 이순신 장군인데요. 그의 전설은 정말 놀라운 숫자 하나로 딱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0입니다.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이순신 제독이 해전에서 패배한 횟수입니다. 네, 맞아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선 그가 마주했던 시대, 그 절망적인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시작됩니다. 바로 임진왜란,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말이죠. 때는 1592년. 일본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당시 신무기였던 조총, 이걸 앞세운 일본 육군은요, 정말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와서, 아니 글쎄, 보름 만에 수도 한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핵심 전략이 뭐였냐면, 육군은 땅으로 쭉쭉 올라가고, 해군은 바닷길로 보급을 해주는 이른바 수륙병진 작전이었어요. 이 말은 즉, 이 바닷길을 끊지 못하면 조선은 그냥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정말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키는 임무를 맡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이순신이었죠. 그리고 이순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어갑니다. 오포해전, 한산도 대첩, 나라는 족족 이기는 거예요. 일본 수군을 그냥 압도해버리면서 그들의 보급 계획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립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육군의 발이 바다에서 딱 묶여버리니까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도 이때 깨달았을 겁니다. 저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지키는 한 이 전쟁은 절대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영웅에게 닥친 가장 큰 위협은 바다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의 정치적 음모였어요. 조정의 시기와 모함 때문에 최고 지휘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심지어 체포돼서 혹독한 고문까지 받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결국 이순신은 모든 걸 빼앗기고 그냥 평범한 병사, 일개 병사로 강등됩니다. 우리가 백의중군이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처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서 만든 그 최강의 조선 수군은 정말 어이없게도 다른 지휘관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순신의 승리가 단순히 그의 천재적인 전략 덕분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뒤에는요, 사실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조선과 일본 해군의 전술은요, 정말 근본부터가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조선은 강력한 대포로 멀리서 적을 박살내는 이른바 원거리 포격전을 선호했고요. 반면에 일본은 배에 착 달라붙어서 올라탄 다음에 칼로 싸우는 근접 백병전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모든 기술은 바로 이 차이를 어떻게든 더 벌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조선 수군의 주력함, 판옥선입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설계가 일본의 그 근접전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도록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2층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래층에서는 안전하게 노를 젓고 위층에서는 싸우는 거죠. 벽도 엄청 높고 튼튼해서 일본군이 기어오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바닥은 또 평평해서 좁은 바다에서도 휙휙 민첩하게 방향을 틀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튼튼하고 넓은 갑판 덕분에 조선의 진짜 비밀병기를 싣고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비밀병기가 바로 이 총통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포죠. 화약의 힘으로 무거운 쇠구슬이나 심지어 거대한 화살 같은 걸 날려보내는 무기였어요. 일본군이 자랑하던 조총, 이건 그냥 개인화기잖아요. 이 총통은 그 조총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사거리와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수군 화력의 핵심이었던 거죠. 심지어 판옥선 한 척에는요, 가장 크고 강력한 천자총통부터 작고 빠른 황자총통까지 용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대포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포대, 움직이는 요새였던 셈이죠.
자, 이렇게 강력한 배와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이 엄청난 기술력에다가 자신의 천재적인 전략을 더해서 바다를 완벽하게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전술, 바로 하객진이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몇 척 안 되는 배로 후퇴하는 척하면서 적들을 넓은 바다로 끌어들입니다. 그럼 일본 수군이 신나서 쫓아오겠죠. 바로 그때 마치 학이 날개를 쫙 펴는 것처럼 U자 형태로 순식간에 포위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방에서 그냥 총통을 냅다 쏘는 거죠. 이러니 일본 수군은 자기들이 자랑하는 칼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을 수밖에요. 이게 바로 기술과 전술의 완벽한 시너지였던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렇게 잘 싸우던 이순신이 쫓겨난 뒤 그가 없는 조선의 바다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이끌게 된 조선 수군은요, 칠천량이라는 곳에서 일본군에게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맙니다. 괴멸적인 패배였어요. 그만턴 수백 척의 배가 거의 다 파괴되고 조선의 바다는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야 조정은 부랴부랴 다시 이순신을 불러들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한 거죠. 하지만 그가 돌아와서 본 건 한때 최강을 자랑했던 그 수군이 아니었습니다. 다 사라지고 그에게 남은 건 믿기지 않겠지만 단 12척의 배, 이게 전부였습니다. 수백 척의 배가 있던 그 바다에 이제는 고작 12척의 판옥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12척을 가지고 곧 쳐들어올 수백 척의 일본 함대를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정에서 역사는 전설이 됩니다. 12척으로 수백 척이 넘는 일본의 대함대를 막아야 하는 이 상황.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영화로도 너무나 잘 알려진 바로 그 전투, 명령의 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력 차이는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이었죠. 누가 와도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량해협의 그 좁고 거친 물살이었죠. 그는 이 지형과 조류의 흐름을 완벽하게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일본 대함대를 그 좁은 길목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을 격파하는 정말 세계해전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이순신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기나긴 전쟁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에서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던 중에 날아온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가 그의 마지막 승리가 된 셈이죠. 자, 이순신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영웅을 불멸로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그 완벽한 승리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구해낸 그의 정신과 유산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오늘 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